네, 저는 그 8-1 강의 펄셉트론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문지원입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펄셉트론의 간단한 개념, 그리고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 그리고 그거의 한계, 또 파이토치를 이용한 엑소올 구현,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펄셉트론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신경망 중 하나인데요.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러한 펄셉트론은 실제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뉴런의 동작과 유사한데요. 뉴런 같은 경우에 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간단히 동작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입력 신호가 가지돌기, 이 뉴런의 가지돌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신호가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축삭돌기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네, 이러한 신호가 이제 축삭 말단 거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게 이제 뉴런의 동작 과정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펄셉트론 구조인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 X가 입력값이고 W가 웨이트, B가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1 곱하기 W1 그리고 이것들의 합 더하기 바이어스의 결과값이 F라는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인 출력값 Y를 이제 출력을 해내는 게 이제 펄셉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펄셉트론에서 이 F 같은 경우에는 스텝 펑션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임계치보다 클 경우에는 1, 특정 임계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W x1 곱하기 W 그리고 더하기 바이어스 이 결과가 특정 임계치 세타보다 클 경우에 y가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타보다 작을 경우에는 y가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력값을 활성화시키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 즉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10H, 렐루 등이 있습니다. 펄셉트론에는 이제 그 레이어 수에 따라서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과 멀티 레이어 펄셉트론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입력층과 출력층 이 두 개의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멀티 레이어 펄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응리층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멀티 레이어 펄셉트론과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요. 저는 이제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러한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을 통해서 AND와 OR 게이트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AND 게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입력값, 두 개의 입력값이 모두 1인 경우에만 출력값이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해주는 게이트인데요. 오른쪽 코드는 이러한 AND 게이트를 간단한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해낸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력값 두 개, x1, x2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선언된 것을 보시면은 w1, w2 바이어스가 이렇게 1, 1, 마이너스 1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숫자 조합은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저는 우선 1, 1, 마이너스 1로 이 W와 바이어스 값을 선언을 했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 리절트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더하기 바이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층 퍼셉트론,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리절트 결과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리턴 0, 그 외의 경우에는 1로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함수에 실제로 입력값을 넣어서 보게 되면은 00인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 그리고 01인 경우에는 0, 그 10인 경우에도 0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예상했던 출력이 0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1, 1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리저트 값이 1이 되어서 이 else문에 걸려서 리턴이 1이 되어 저희가 예상했던 출력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AND 게이트는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OR 게이트 역시 똑같은데요. OR 게이트는 이제 이 입력값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무조건 1을 출력을 해내는 게이트입니다. 똑같이 이 리절트 부분의 코드를 오른쪽에 단층 퍼셉트론 구조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요. 함수에 각각의 입력값을 넣었을 때 출력을 확인해 보면은 제대로 잘 출력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에도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의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 이 빈 동그라미가 출력이 0인 것을 의미하고요. 검은색 동그라미가 이제 출력이 1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과 1의 데이터 출력을 하나의 직선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AND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을 수가 있고 OR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X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한데요. 우선 XOR 게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두 개의 입력값이 서로 다를 경우에만 1을 출력하는 게이트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직선으로 0과 1을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을 그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어도 하나의 직선으로 이 두 개의 경우를 이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즉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이제 XOR 게이트를 구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러한 곡선으로 억지로 이제 데이터를 구분해낼 수 있긴 한데 이제 이러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단층 퍼셉트론으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AND, OR, AND 게이트의 조합으로 이제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시면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입력층을 더 포함을 해야만 XOR 게이트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파이토치를 이용한 XOR 구현 부분인데요.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싱글 레이어로 XOR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서 왜 XOR 게이트는 싱글 레이어로 구현이 불가능한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X, Y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XOR 게이트에 맞춰서 데이터를 선언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모델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입력이 2개, 출력이 하나인 레이어 한 층을 선언을 하고 활성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로 사용하겠다 선언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트 함수로는 BCE 로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선언을 했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SGD를 이용을 하고 러닝 레이트는 1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밑에 부분이 학습 코드인데요. 저는 이제 에폭은 1000으로 설정을 했고 50 에폭마다 로그를 출력을 하게 해서 이제 코스트 변화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출력 결과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150 에폭 이상부터는 코스트가 계속 똑같은 것으로 보아 이건 이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모든 학습이 끝나고 모델의 예측 결과를 봤을 때 실제 답이 0,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실제 답이 0, 1, 1, 0이 되어야 하는데 모델이 예측한 결과는 모두 0.5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아서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레이어로 구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발표자 분께서 아마 멀티 레이어 설명해 주시면서 코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